여행이 위로가 될까요? 우리 모두가 죽잖아요, 언젠가는. 근데 왠지 끝난다는 것은 서운하고 슬프고 허무하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시중에서 그렇게 붉게 물들이는 걸 보면서 야, 저렇게 멋있게 끝나네. 그 끝을 어떻게 해야 되지? 감정이 생각을 촉발하는 거예요. 그 인생의 시간들은 젊었을 때의 시간이 더 가치 있다든가, 그 나이 들어서의 시간은 값이 없다든가 이게 아니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가치 있는 것이라. 그래서 아주 힘들어하고 이렇게 치인 젊은이들의 경우에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책을 읽고 삶을 이야기하는 대화 채널 책과 삶, 책과 사람의 김재원입니다. 여행 좋아하십니까? 최근에 다녀오신 여행은 어디인지요? 그리고 그 여행에서 얻은 것은 무엇인지요? 오늘 여행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과거 유럽 도시기행으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유시민 작가님께서 유럽 도시기행 3번째 책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책과 삶, 오늘의 주인공 유시민 작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책과 삶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채널에 구독을 하신다는 것은 고전적인 교양 있는 자격을 갖춘 분들이라는 징표죠. 저는 책 좋아하시는 분들 아주 좋아합니다. 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 여전히 책을 사랑하시고 도서관과 서점을 지켜가는데 일조하시는 분들입니다. 거기에 작가님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유럽 도시기행 오랜만에 돌아오셨습니다. 2권이 나온 지 4년 만에 3번째 책으로 오신 거죠. 네, 이번에는 제가 좋아하는 도시들을 다녀오셨습니다.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리스본, 게다가 포르투까지. 요즘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도시이기도 한데요. 그렇다 하더라고요. 네네. 1권에서는 뭐라고 할까? 문명을 돌아보셨다면, 또 2권에서는 뭐라고 할까? 도시와 사람 얘기를 하셨다면, 3권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신다라고 생각하셨습니까? 3권은 상대적으로 놀러 다니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뭐 이런 거. 아무래도 메리아 반도 쪽은 유럽 문명사에서 짧은 시기를 제외하고는 좀 변방이었거든요. 여기는 수학여행 하듯이 안 다녀도 되는 그런 도시들 같아요. 그래서 저도 도시 분위기가 그러니까 다녀와서 글을 쓰는데 놀고 온 얘기가 되게 많아졌어요. 네네. 자,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이제 2도시씩 4도시를 다녀오셨는데, 이게 사실 여행은 학교다 이런 명제를 많이 쓰는데 동의하십니까? 학교다라고 말하면 좀 가기 싫어질 것 같아요. 오히려. 여행에서는 지적으로 배우는 것도 있다. 그러면 지적으로 배우는 것 말고 다른 면에서 습득하는 것도 있다는 얘기시고요. 정서적인 어떤 면도 많죠. 그러니까 익숙한 평소의 생활 환경 안에서는 느끼기 어려웠던 감정들을 좀 느끼게 돼요. 근데 우리가 보통 도시에서 보는 노을하고 지중해 노을하고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되게 좀 장엄했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어떤 끝난다는 것에 대한 나의 감정. 우리 모두가 죽잖아요, 언젠가는. 그러니까 다 죽어요. 그거 다 이성적으로는 알아요. 왜냐하면 태어나서 안 죽고 살아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다는 것 이론적으로도 알고 경험적으로도 알아요. 그러나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아는 것과는. 근데 왠지 끝난다는 것은 서운하고 슬프고 허무하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 막 서쪽, 정서쪽도 아니고 서남쪽의 하늘인데 지중해서 그렇게 붉게 물들이는 걸 보면서 야, 저렇게 멋있게 끝나네. 끝을 어떻게 해야 되지? 감정이 생각을 촉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도 내가 한강에서 노을 지는 거 많이 봤는데 그것 때는 이런 감정이 안 들었는데 왜 가우디가 지은 집 옥상에서 지중해의 노을을 보니까 이런 감정이 생기지? 그런 생각, 그런 순간도 있어요. 제가 지금 살짝 울컥하고 있는데요. 작년 여름에 KBS 그만두자마자 포르투갈 여행을 떠났거든요. 근데 일단 여행지에 도착해서 무척 홀가분했어요. 포르투에서 노을을 보는 순간 갑자기 뺨에 찬바람 스치듯 마음이 허해지는 거예요. 아, 잠깐 내가 퇴직했으니까 내 인생도 떨어지는 해네 라고 생각했는데, 그 멋진 해가 떨어지고 나서 캄캄해지질 않더라고요. 한참 동안. 그래, 회사 그만둬도 내 인생 안 캄캄해. 오히려 달빛이 떠올라서 야경이 멋진 도시가 되니까 내 인생도 야경이 멋진 인생이 될 거야 하는 생각에 위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인생의 시간들은 젊었을 때의 시간이 더 가치 있다든가, 그 나이 들어서의 시간은 값이 없다든가 이게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나중에 어떤 경로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모든 시간들이 동등하게 가치 있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은 평소 이성적으로는 하는데, 그런데 왠지 좀 그럼 내 시대는 간 것 같아, 내 시대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런 노을을 볼 때 단지 슬퍼지는 게 아니라 이 끝나는 시간도
좋을 수 있구나. 그런 생각하게 되죠. 노을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예, 희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위로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는 격려가 되기도 하죠. 사실 작가님께서도 인생 되돌아보면 삶이 버거웠던 순간도 있고 그럼요. 또 죽고 싶어질 때도 있죠. 그런 네. 심지어 그런 마음의 극단적인 생각을 품을 때도 있고 뭐 지금 청춘들이 그럴 수 있고 중년들이 그럴 수 있고 또 은퇴하신 분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여행이 위로가 좀 될까요? 돈이 문제인데 돈하고 시간이요. 근데 시간은 어떻게 자기가 해서 뭐 한다 하더라도 뭐 통제를 해본다 예. 하더라도 이제 돈을 모으지 않으면 못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행을 젊은이들은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과정부터가 여행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여행을 설계하고 실제 가고 갔다 와서 그 여행에 대해서 자기가 정리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어떤 느낀바를 가지고 가는 전체의 과정이 여행이에요. 이게 이미 이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좀 모아서 그냥 쓰러가지 뭐 이렇게 가는 분들에게는 그 앞의 과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러나 여행 가서 내가 얼마만큼을 거기서 통성하게 느끼고 오느냐는 또 여행의 방법과 관련돼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여행의 열매는 내가 거두는 건데 이제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확실한 아웃풋 결과물이 있습니다. 그 일하러 가니까. 네. 이른바 이제 취재 여행, 네. 일처럼 여행처럼 가신 여행길인데 글쎄요, 이런 질문이 좀 곤란하실까요? 스페인이 더 좋으세요? 포르투갈이 더 좋으세요? 나라를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도시로 비교하면 이번에 간 네 군데 중에는 리스본, 포르투 이 커플 여기를 택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리스본 포르투가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그럼 결승에서 리스본이 이길까요? 포르투가 이길까요? 짧게 가면 포르투, 조금 길게 가면 리스본.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젊은이들이 포르투에 많이 가는 모양이에요. 정말 제가 많이 만났습니다. 네. 한국인 젊은이들을. 포르투의 그 상벤투역이라고 아줄레주 도자기 벽장식이 유명한 데죠. 기가 막히게 해놨죠.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기차역이라 그러는데 네. 뭐 제일 아름다운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거기서 한국 사람을 제일 많이 본 것 같아요. 제가 유럽 다니는 과정에서 그렇게 어떤 공간에서 한국 사람 비중이 높은 곳은 처음 봤습니다. 정말 많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좋습니다. 그러면 청년들에게 여행을 권하시는 편이시죠? 청년이고 노년이고 가끔씩 여행을 하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청춘들 많이 힘들어해서요. 근데 여행이라는 게 조금 무리해서 물질 투자, 시간 투자하고 돌아오면 바로 열매를 손에 잡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기에 여행을 가야 하는 이유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가야 하는 건 아닌데 세상에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국내 여행도 있고 또 이제 해외 여행도 있고 한데 차이는 해외 여행은 우선 비용이 좀 많이 들고 그다음에 평소에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과는 아주 많이 다른 면이 있는 그런 공간이어서 뭐랄까 약간 낯선 곳에서 느끼는 불안 그리고 불안하면서도 여기서 뭔가 좀 좋은 것을 만나게 되거나 알게 될지 몰라라는 기대 이런 것들이 국내 여행보다는 해외여행 쪽이 좀 더 있죠. 약간의 두려움과 설렘이 공존하는 곳이죠. 그리고 이제 약간은 평소 한국에 자기 살던 동네에서 행동하던 것과는 약간 다르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일탈 아닌 일탈의 행동을 해도 살짝 네네.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서 저는 이제 젊은이들은 해외여행을 하면 모두가 다 우리처럼 사는 것은 아니구나. 이거를 이제 몸으로 느끼는데 도움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삶을 설계해 나갈 때 우리는 외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뭐 학교에서 배운 거, 집에서 들은 거, 사회적으로 묵시적으로 이렇게 요구받는 거 이런 것에 맞춰서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만들어 나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꼭 자신에게 제일 좋으라는 법은 없죠. 그리고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것이 아주 옛날부터 그랬던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이 변해가니까. 그럴 때 우리와는 다른 가치관념, 다른 정서, 다른 감정 또는 다른 행동 양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다 볼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이나 혹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미래의 삶의 방식을 한번 재고해 볼 수 있게 돼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점에서 젊은이들에게는 외국 여행이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고요. 나이가 좀 든 사람들은 뭔가를 바꿀 기회는 적죠. 남은 삶이 짧으니까. 뭔가 바뀌기는 쉽지 않죠. 네, 그렇지만 자신이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재평가해 볼 수 있는 기회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뭐 60년, 70년을 살면서 이런 것이 아쉬웠고 이런 것을 후회했고 이런 것 때문에 내 자신을 좀 부정적으로 평가했었는데 다니다 보니까 꼭 그런 건 아니었어. 내가 했던 선택이나 내가 살았던 삶의 방식에 대해서 누군가 비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이 비난받을 행동은 아니었지 않나? 이런 걸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또는 평소에 우리가 익숙한 생활 환경에서 고정불변한 것이라고 여겨왔던 많은 것들을 의심하면서 볼 수 있게 돼요. 또 노년에 든 사람도
살아왔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감정을 느껴볼 수 있는 새로운 기회들을 얻을 수 있고요. 남은 게 젊은이들보다는 시간이 좀 짧긴 해도, 그리고 뭐 어떤 치열한 어떤 경쟁의 현장에서는 좀 물러서 있다 하더라도 거기도 삶이 있거든요. 그 삶을 재조직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머무는 시공간에서 늘 습관적으로 보여주던 내 삶의 태도를 반추할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다른 시공간에 나를 노출시킬 때 일어난다는 고급진 얘기네요. 비평이세요. 네. 아이고 작가님께 이런 말씀을 예, 더 저보다 좋네요. 정리를 훨씬 강명하게 하네. 네. 역시 프로는 다르네요. 아닙니다. 과찬이십니다. 사실 다른 시공간 일주일 열흘 여행 간다고 해서 그들의 삶을 깊이 알지는 못하겠지만 겉으로 들여다보는 모습만으로도 뭔가 느끼는 게 있으니까 그건 당장 내 삶에 적용시킬 수도 있겠죠. 되게 사소한 건데요. 제가 포르투에서 본 건데 책에 그걸 안 쓴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술집이에요. 제가 묵었던 호텔 근처 골목에 있는 술집인데 그 술집 쇼윈도에 표가 하나 딱 적혀져 있는 거예요. 예쁜 개성 있는 글씨로 우유를 마시면서 친구가 되긴 어렵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술 먹으러 오라는 뜻이에요. 저는 술을 그렇게 막 잘 마시는 편이 아니어서 뭐 꼭 술을 마셔야 친구가 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문구를 보는 순간 그래 맞아. 이게 친구가 될 때는 약간의 일탈이 필요할 수 있지. 뭐 전부 다 바른 생활의 남자, 바른 생활의 여자만 돼갖고는 그게 되겠어? 그런 생각이 들면서 술을 즐기는 분들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었어요. 그래. 듣고 보니 그러네. 나도 술자리에 종종 가야 되겠는걸? 저도 우입하기 때문에 사실 도시마다 이제 미술관을 꼭 챙겨 가시더라고요. 당시에 미술 작품들이 주는 감동은 또 다르죠. 우리가 워낙 인상파화가들에게만 익숙해져 있어서 저쪽 서유럽에서 습득한 지식과 경험한 작품들만 우리의 마음을 많이 사로잡고 있는데 이쪽 이베리아 반도 쪽에도 꽤 괜찮은 작품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럼요. 네. 제가 이제 물론 마드리드는 소위 3대장 골든 트라이앵글이라 그래서 프라도, 티센 보르네미사, 또 소피아 왕비 예술 아트센터 이 세 개가 이제 골든 트라이앵글이라 그래서 사실 규모가 런던의 내셔널 갤러리라든가 이제 파리의 루브르라든가 이런 데하고 비교할 바는 아니에요. 훨씬 작아요. 작지만 굉장히 풍부한 작품을 보유하고 있는 미술관들이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이제 그런 데도 가는데 사실 프라도는 뭐 마드리드 가면 안 가는 분이 없죠. 근데 거기도 반나절에 다 보기는 어렵거든요. 제가 책에도 그렇게 좀 썼는데 너무 꼼꼼히 보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 시기순으로 돼 있으니까 맨 옛날 거부터 옛날 거 너무 뻔해요. 르네상스 이전까지는 별로 볼 게 없어요. 사실 다 판에 박힌 종교화들이에요. 그 권력자들이 모은 거고 그때만 해도 예술가들이 창작을 하는 시대가 아니고 그들에게 자유가 허락되지 않았어요. 예, 권력자와 부자들의 주문을 받아서 그들의 취향에 맞춘 그림들을 그릴 때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별로 볼 게 없어요. 보고 지나가면 돼요. 지나가는데 뭔가 하는 눈이 확 들어온다. 그러면 저거 뭐지? 이래서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패셔니스타 슈바르트라는 또 회계사 웃기잖아요. 회계사인데 무슨 회계사의 초상화가 저렇게 많아 저기에 봤더니 패션북 제작자인 거죠. 그게 요즘 개념으로 하네. 그런 데서 느끼는 거는 이제 뜻밖의 발견을 하는 건데 저는 그런 그림이 거기 있는 줄도 모르고 갔어요. 그래서 뜻밖의 발견을 하게 되고 이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 본능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예술로 연결이 되는가 그런 것도 좀 알게 되고요. 포르투에서도 비 와가지고 비가 너무 와서 밖에 다닐 수가 없어서 실내에 갈 데 없나 이래서 찾은 게 그 국립미술관인데 뜻밖에도 거기에 좋은 작품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보면 느낌이 오는 작품들이죠. 예술이라는 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의 작품만 가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화가들의 그림도 나하고 이렇게 궁합이 맞으면 쓱 가다 보면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그림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발견한 보석 하나만 마음에 담고 와도 그 미술관은 성공인 거죠. 그 뭐 파리의 루브르의 뭐 무슨 모나리자 안 봐도 돼요. 그거 똑같아요. 우리가 그림책에서 본 거랑. 줄 서가지고 네. 막 요만한 거 보려고. 네네. 그거 막 어깨 싸움 해갖고 들어가야 앞에 인증샷 하나 찍는데 그거 말고도 정말 자기 자신에게는 잘 맞을 수 있는 작품 많거든요. 저도 모나리자 보러 갔을 때요. 이걸 왜 보나 싶은데 또 루브르 나올 때 되니까 그래도 한 번 더 봐야지 언제 또 올 줄 알고 하고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갔다가 우연히 그 맞은편 벽에 걸린 작품을 봤는데요. 그 작품이 전 더 좋더라고요.
가나의 혼인잔치 10m, 7m짜리 대작이었는데 내가 이걸 못 보고 갔으면 너무 억울했겠다 싶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놓치지 않고 내 마음속에 들어올 작품 한두 개 건져오는 게 오히려 미술관의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그림은 이제 그걸 텍스트라고 그러잖아요. 해석이 필요한 텍스트인데 제가 그 책에도 썼는데 아우렐리아 수자라는 여자 화가 전혀 모르고 갔어요. 그 미술관은 구글에 검색해 보니까 평점도 별로예요. 심지어. 예, 리뷰에 뭐 볼 거 없단 말이에요. 리뷰 많고. 그래도 비가 이렇게 오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갔거든요. 갔는데 생각보다 좋은 그림들이 많은데 라고 느끼고 딱 나올 때 맨 마지막 방에 초상화가 한 점 딱 걸려 있는데 딱 보는 순간 그 그림 속에 있는 여인이 저를 딱 쏘아보는 느낌이 들었어요. 딱 그냥 눈이 딱 마주쳤어요. 이거 누구지? 네, 여기 사진도 담으셨어요. 누구기에 이 방에 큰 방은 아니지만 저 그림 하나만 더 그려놨을까? 그래 봤더니 아우렐리아 수자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사진을 찍어. 그리고 이 화가의 그림이 이것 말고도 앞에 있었다는 게 기억나더라고요. 그러고 나와서 그 수브니어 샵, 그러니까 기념품점에 갔는데 거기는 수자의 작품을 모티브로 쓴 그런 기념품들이 막 책, 머그잔, 종류별로. 예, 온갖 게 다 그 수자라는 화가의 모티브예요. 그래서 포르투 사람들은 이 사람 왜 이렇게 좋아하지? 근데 그거는 끝내 해석을 잘 못했는데 그 그림 자체가 주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상이 강렬하더라고요. 대단한 텍스트는 큰 텍스트 없이도 감정을 전달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감정을 내가 이 초상화에서 느끼지 자화상인데 아는 사람도 아닌데. 그거는 나중에 제가 조사를 하면서 굉장히 강인한 여자였구나. 예술가로서도 강인했고 인간으로서 여성으로서도 매우 강인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화상에 나타나는 그 약간의 도도함, 약간 어떻게 보면 그만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도도함, 그리고 어떤 목표를 집요하게 추구하는 듯한 그런 느낌, 그게 이제 저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한 거예요. 이제 여행 다니다 보면 미술관에서는 그런 거 만나게 돼요. 그게 저는 좋아요. 그리고 그 인상을 이 책에서 아주 잘 풀어내셨어요. 그리고 뭐 바르셀로나는 도시 전체가 가우디 이야기니까요. 심지어 길을 잃어도 괜찮아요. 예, 바르셀로나는 괜찮더라고요. 그런 표현이 참 와닿았어요. 저희는 일하러 갔으니까 길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딱 4박 5일인데 그 안에 다 못 가보면 어떡해 그러는데 바르셀로나는 오늘 길 잘못 떴어 일로 갔으면 그 원래 오늘 가기로 했던 건 내일 가면 되지 뭐 오늘 여기서 그냥 사진 찍어 그냥 여기 너무 좋네. 예, 그러니까 바르셀로나는 진짜 세부적으로 대단한 것들도 많이 있지만 그 도시 전체가 하나로서 어떤 그런 느낌, 이것이 정말 대단한 곳인 것 같아요. 이 도시기행 1권에서는 첫 인트로를 쓰실 때 낯선 도시에게 말 걸기라는 표현을 쓰셨고 2권에서는 오래된 도시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래서 도시와 사람 이야기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3권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곳, 실제로 그렇게 느끼신 거죠. 가보셨잖아요. 네, 맞아요. 특히 포르투갈은 느리게 흐르는 곳. 특히 포르투가 제일 그렇더라고요. 포르투는 더 천천히 흐르는 곳. 사실 우리가 이른바 서양, 이른바 선진국 이런 나라를 간다 싶으면 왠지 뭔가 더 발전된 모습을 기대하곤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보다 더 불편하고 우리나라가 갖춘 편리한 인프라는 없죠. 없는 경우가 많아서 그 감동이 이 책에 잘 스며들어 있어요. 약간 제가 리스본에서는 그런 느낌을 좀 덜 받았는데 포르투에 처음 갔을 때 그 히베이라 숙소가 그때 처음 갔을 때 답사 비슷하게 갔는데 소규모 패키지 여행이요. 그러니까 너무 잘해주는 패키지 있잖아요. 그거는 좀 피하는 게 좋아요. 진짜 편하게 다니고 그다음에 그랜드 붙어있는 호텔에서 자고 그다음에 아주 그냥 별점 4개 반짜리 그 식당에서 밥 먹고 그다음에 아주 냉난방 잘 되는 버스 타고 이동하고 이렇게 하는데 갔다 오고 나면 선에 잡히는 게 없어요. 예, 그거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출발해서 아침에 9시 반 10시에 출발해가지고 오후 한 서너 시 길어야 5시에 일정 끝나고 오전에 하나 오후에 하나 정도 보고 그다음에 점심이나 저녁 중에 한 끼는 알아서 자유시간도 있고. 네, 찾아먹게, 사먹게. 그렇게 해주는 게 이제 세미 패키지인데, 소규모에. 전체 인원도 한 20명 미만. 그런 데를 찾아가지고 제가 처음에 여기는 근데 우리가 이게 유럽 도시 기행에서 이베리아 반도를 써도 될까? 이런 게 궁금해서 그냥 그렇게 가봤어요. 갔는데 그때 처음 포르투로 갔거든요. 그 히베이라 강변공원 광장이 있는 그 바로 이쪽에 오래된 호텔이 숙소였는데 숙소에 짐 풀어놓고 그냥 내려갔는데 뭐 어딘지도 모르고 딱 내려가서 이렇게 딱 보니까 딱 그림 엽서 속에 들은 느낌이에요. 달력 그림이나 이런 거 속에 또는 영화의 어떤 스틸컷 속에 딱 들은 느낌이 바로 들더라고요. 여기 뭐야? 잃어버린 어떤 것에 대한 기억? 이런 걸 소환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어요. 뭔가 공간적으로도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정서를 느끼게 해주는. 그러니까 멈춰있다는 네, 느낌. 네. 여기는 딱 모든 것이 멈춰있네. 언제부터 멈춰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지금도 멈춰있는 것 같아라는 느낌이 그때 바로 왔고 그때 한 바퀴 쑥
이제 포르투갈하고 이제 마드리드, 바르셀로나를 약간씩 스쳐가듯이 이렇게 돌아보고 나서 바르셀로나는 뭐 유명한 도시인데 포르투갈을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판단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 책 쓰기 위해서는 둘이서 그냥 간 거고. 그 리스본과 포르투 사이에 코임브라까지 또 코임브라는 다녀오셨더라고요. 리스본의 별책부록. 그러니까 떨레도가 마드리드의 별책부록이고 네네. 코임브라는 리스본의 별책부록인데 그 두 나라 모두 수도가 오래된 도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고대나 중세의 어떤 공간 이런 것들이 수도에는 보통 있는데 파리에도 있고 뭐 런던에도 있고 다 있잖아요. 있는데 이 두 도시는 그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수도가 되기 전에 다른 데 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별책부록식으로 끼워서 근데 뭐 우리가 지금 사대문 안이 서울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서울의 매력이 반감되죠. 여기 강남도 좋지만 사대문 안에 있는 이제 서촌, 북촌, 경복궁, 뭐 상덕궁, 덕수궁 이런 데들 없으면 서울이 온전치 않죠. 마드리드가 약간 그렇거든요. 리스본은 지진으로 다 무너져 버려서 또 그런 면이 있고. 그래서 이걸 삽으로 탁 떠다가 마드리드 시내 한가운데로 떨레도를 탁 옮겨 놓으면 그러면 마드리드가 좀 완전해질 것 같아. 그래서 마드리드 여행을 가서 이 허전함을 느끼는 게 마드리드는 되게 현대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허전함을 당일치기 서풍으로 떨레도를 가면 채울 수 있어요. 이 코임브라도 마찬가지로 리스본이 수도인데 리스본이 중세까지의 어떤 공간을 얻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좀 허전해. 그러면 이제 거기서 포르투차 타고 가는 길에 중간에 코임브라가 있기 때문에 거기 내려서 1박 하고 가면 좋아요. 거기에 다 있거든요. 그게 대학 도시이기도 하고 오래된 대학도 시작해서 로마 시대의 성벽 이런 걸 발굴해서 이제 전시하는 재현해 놓은 박물관도 있고요. 그러니까 약간 고대부터 시작해서 중세까지 무슬림 시대까지 그 흔적들이 굉장히 진하게 남아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걸 탁 떠다가 리스본 어디에 탁 갖다 놓으면 리스본 진짜 퍼펙트해지는데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똘레도도 그렇고 뭔가 기름진 피자 먹다가 이렇게 피클 하나 집어 먹는 듯한 그 상큼함이 좀 있습니다. 네. 그들은 왜 그렇게 여유로운 걸까요? 비결을 좀 발견하셨나요? 그 사람들이요, 이베리아 반도 역사를 이렇게 보면 거기는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할 필요가 사실 별로 없는 데예요. 그리고 유라시아 대륙의 맨 서쪽 끝이어서 밖에서 누가 쳐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막 외부 침략에 대비해서 뭘 해야 된다 이런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쳐들어와서 7세기부터 들어와서 거기를 거의 14세기까지 7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전체 또는 일부를 지배했잖아요. 그런 이제 기독교도들이 그 레콘키스트라 그래서 이제 그걸 수복하는 과정이 한 700년 동안 지속되었고 그것을 완료한 직후에 대항해 시대가 열렸을 때 이 스페인, 포르투갈이 해군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막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이런 데를 막 식민지를 삼고 이랬고 한 100년 동안 잘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책에도 썼는데 어떤 스페인 역사학자의 표현인데 네 발로 걷던 개가 갑자기 두 발로 걸었던 시기. 그러니까 이제 약간 기적적인 거라고. 한 100년 동안 두 발로 막 걸어 다니다가 다시 네 발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서 오는 압박도 무슬림들을 밀어내고 자신들이 땅을 되찾은 이후로는 외부 압박도 거의 없었고요. 그다음에 약간은 그 날씨도 너무 좋고 너무 놀기도 좋고 우리처럼 막 빨리빨리 안 움직이면 겨우에 얼어 죽고 여름에 쪄 죽고 이런 나라도 아니고 그런 자연의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너무 긴 독재를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40년 육박하는 기간에 이제 스페인은 프랑코라는 독재자의 독재를 통과했고 이제 포르투갈은 살라자르라는 더 이상한 독재자의 독재를 경험을 했죠. 그리고 우리가 민주화를 했던 시기보다 조금 앞서서 민주화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개발 독재가 상당히 성과를 남겨가지고 독재는 떼내서 민주화로 가고 개발은 거기에 더 얹어서 우리가 더 가속화해서 지금 산업 선진국으로 왔잖아요. 디지털 전환도 굉장히 잘 해냈고요. 근데 그 두 사회는 그거에 그렇게 성공적으로 이 지식 기반 사회, 정보화 혁명, 디지털 전환 이거에 우리처럼 신속하게 적응하지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침체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망이 있는 젊은이들은 유럽연합의 다른 나라들로 막 떠나가고 미국으로 떠나가고 그리고 이제 정부는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게 우리가 가서 놀러 가서 보기에는 모든 것이 느리고 좋아 보이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만스러운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특히 포르투갈이 그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지금. 나름의 답답함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 산업이 별로 없어요. 스페인은 그나마 이제 세아트 같은 자동차 브랜드도 있고, 물론 이제 경영권은
넘어갔지만 그래도 이제 19세기 카탈루냐 산업혁명 이후에 약간의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반면 포르투갈은 거의 40년 동안 제조업을 억눌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개발 독재를 했기 때문에 그 여파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 관광산업의 비중이 포르투갈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관광객을 환대하고 있고 사람들이 되게 친절해요. 어디 다니면 막 소매치기 없나 막 이렇게 걱정하는데 포르투갈은 그거 전혀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다 긴장을 풀고 다니기 때문에 여행자도 가서 서두를 수가 없어요. 모두가 포르투의 쌍벤투역 근처가 공사하고 있어. 우리 갔을 때 되게 복잡했는데 저 작년에도 공사하고 그렇죠.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흘러가요. 그렇게 복잡하고 질서도 없어 보이는데 근데 다 같은 템포로 느리게 흘러가요. 내가 아무리 급해도 배낭 맨처럼 빨리 갈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그 템포에 맞추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 여행자들은 바르셀로나나 혹은 리스본, 포르투 이런 데를 가면 평소보다 훨씬 마음이 어떻게 보면 느긋해지는 거죠. 그게 한국에서는 잘 느끼기 어려운 어떤 거거든요. 특히 포르투갈이 그런 것 같아요. 분명히 여행이 주는 힘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바꾸는 어떤 동력이 되기도 하고 사실 여행 책만 읽어도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또 뭔가 나도 언젠가 가봐야지 하는 희망도 생기거든요. 근데 뭐 하물며 여행지에 직접 다녀오면 오죽할까 싶기도 합니다. 요새 저도 나이가 먹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신호등에 불 깜빡깜빡할 때 이제 안 건너거든요. 제가 이거 리스본하고 포르투에서 배운 건데 뛰어서 건너봐야 별거 아니야. 2분 차이. 그렇죠. 어? 네. 그러니까 내 2분 일찍 저쪽으로 건너갔다고 나한테 뭐 좋은 일이 있다고 그걸 뛰어가. 그냥 10초 남았잖아. 그냥 그늘막도 있고 하니까 혹은 나무 그늘도 있으니까 그 밑에서 2분 기다리지 뭐 다음 신호 올 때까지. 뭐 생각도 좀 하고. 그런 게 제가 특히 포르투갈을 갔다 와서 저한테 생긴 변화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소해 보이는 거지만 우리 삶에 큰 무게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변화들이 아닐까 우리한테 싶습니다.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포르투갈을 좋아하는 게 아닌가? 특히 젊은이들이 포르투나 리스본 좋아한다는데 약간 여기서 치열한 경쟁 어릴 때부터 엄청난 압박에 시달리고 이랬던 세대잖아요. 물질적으로는 과거보다 엄청 풍요로워졌지만 저희 때도 경쟁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때는 그냥 군비 경쟁이 별로 없는 그러니까 뭐 공부할 애들은 공부하고 안 할 애들은 안 하고 뭐 대충 그런 시대여서 그때도 경쟁은 있었지만 부모들이 무기를 제공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치열하게 경쟁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부모 세대의 재정적인 뒷받침을 받으면서 그 무한 군비 경쟁을 하는 경쟁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 거에 아주 힘들어하고 이렇게 치인 젊은이들의 경우에는 정말 포르투나 리스본 권하고 싶어요. 거기 가서 며칠이고 간에 그냥 방학 때 부모님이 여유가 있으시면 부모님한테 달라 해서 가고 그게 안 되면 내가 돈을 모으는 것부터 여행의 시작이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만의 답을 찾아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참고 자료로 포르투갈 여행 같은 경우는 좀 권하고 싶어요. 네. 삶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 여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여행 다녀와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이렇게 귀한 책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저도 먹고 살아야 돼.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 책을 먼저 읽고 이 영상 다시 보신다면 작가님의 이야기가 또 다르게 들릴 겁니다. 갔다 와서 이 책을 보시면 또 느낌이 다르죠. 그럼요. 네. 왜냐하면 이 공간이 아무리 사진을 싣고 말로 설명을 해도 그 공간에 직접 들어가 보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심지어 이번에 이쪽으로 갈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꼭 들고 가셔야 합니다. 네. 자, 유럽 도시기행 세 번째 책,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다녀오신 유시민 작가님과 함께 오늘 풍성한 대화 나눠봤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행 가고는 싶은데 시간 내기 힘드시다고요? 돈이 부족하시다고요? 이 책만 읽어도 여행의 힘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책과 삶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죠. 감사합니다.